2023-2024 시즌 아마도 그 어느 때보다도 많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 리그를 누비고 있는 게다가 또 대단한 팀들에서 활약하고 있는 르네상스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저희가 토트넘 호스퍼에서 주장완장을 달게 된 손흥민 선수라든지 바이에른 뮌헨의 김민재 선수, 또 파리 생제르맹의 이강인 선수에 대해서는 거의 일거수일투족을 다루다시피 소개해드리고 있어요. 하지만 이 선수들 말고도 또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유럽을 누비고 있는 선수들의 활약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주말 사이 또 멋진 활약을 펼친 선수들, 그리고 이 선수들이 지금까지 어떻게 활약해 오고 있는지 한국인 유럽파의 상황들 총정리해보고자 합니다. 우선 먼저 소개해드릴 선수는 이 셀틱에 이적한 양현준 선수인데요. 사실 한국인 트리오가 함께 뛰고 있는데 가장 좀 돋보이는 시즌을 보내고 있고 첫 공격 포인트를 올렸어요. 오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프리시즌 마지막 그 평가전에서 조금 부상을 당했었다라고 하죠. 하지만은 그거를 이제 알리지 않은 상태에서 있었다가 부상이 조금 더 안 좋아지면서 6주간 결장할 예정이라는 얘기가 이제 브랜던 로저스 감독이 직접 이제 확인을 시켜줬었고요. 그리고 권혁규 선수 같은 경우는 아직 조금 적응기를 보내고 있으면서 명단에서 조금 제외되고 있는 상태인 가운데 양현준 선수가 2경기 연속 교체 출전을 했고 시즌 1호 도움을 기록을 했습니다. 스코틀랜드의 강팀이죠. 과거에 포커슨 감독이 이끌었던 그렇죠. 에버딘을 상대로 이제 셀틱이 3대1로 승리했는데 그 3대1 승리의 쐐기골을 어시스트했습니다. 이 경기 정규리그 2라운드 굉장히 중요한 경기였는데요. 팀이 2대1로 이기고 있는 시점 분명히 아슬아슬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충분히 동점골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중요한 골인데 양현준 선수는 70분에 교체 투입이 돼서 20분 정도를 뛰었고 이제 84분에 매트 오라일리 선수의 골을 어시스트한 건데 이게 사실은 어시스트라는 게 사실 공격수가 잘 넣은 경우들도 있는데 이건 명확하게 양현준 선수의 솔로 플레이가 빛난 골이었습니다. 일단 측면에서 패스를 받아가지고 계속 이렇게 양발 드리블로 옆으로 서서히 움직이면서 그러면서 이제 상대 선수를 제쳐냈죠. 사실 헛다리 짚기도 하고 어깨 페인팅도 해보다가 또 말씀하신 양발로 투두둑 하면서 완전히 상대를 속여내고 끝까지 치고 들어간 이후 사실 또 상대 수비수가 몸을 쭉 뻗고 다리까지 뻗으면서 막으려고 했는데 그걸 통과하면서 컷백을 아주 잘 내줬어요. 그리고 이거를 오라일리 선수가 이제 논스톱 슈팅으로 마무리를 지었던 거였는데요. 근데 이제 패스가 간 곳도 이 빽빽한 많은 선수들이 있는 상태에서 분명히 오라일리를 보고 잘 배달을 했기 때문에 좋은 어시스트였다. 거의 5명 사이를 파고들었다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좋은 어시스트를 기록했는데 그랬기 때문에라도 이 교체 출전 선수들 중에서는 단연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양현준 선수가 이제 그 교체 투입된 선수들 중에서는 이제 7.4점을 받게 된 거죠. 물론 이 경기에서 경쟁자라고 할 수 있는 아바다 같은 경우도 골을 넣었고요. 또 이제 마에다도 도움을 기록하긴 했거든요. 하지만은 그래도 양현준 선수가 빠르게 이제 팀에 녹아들면서 조금 더 앞으로의 경기대에서는 더 많은 출전 시간들을 얻을 수 있겠다라는 건 기대감을 가져다 주긴 했습니다. 실제로 이제 매트 오라일리 선수가 평점 8.0점으로 최고 평점을 받았는데 골을 기록한 후르아치 선수가 7.1점이었기 때문에 양현준 선수가 짧은 시간 굉장히 강렬한 임팩트를 남겼고 마에다 선수보다도 평점이 더 높았어요. 이번 경기에서 물론 이게 그 부상 선수들이 발생하는 건 좋은 일은 아니지만은 권혁규 선수가 만약에 훈련 과정에서 조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기회가 생기겠다는 그런 느낌은 들긴 했는데 왜냐면은 하타테가 그 교체 투입됐었는데 부상으로 이제 교체 아웃이 됐거든요. 미드필더에서 한 명이 빠졌다는 거. 거기다 이제 원래 하타테 같은 경우는 지난 시즌 매우 좋은 활약을 펼쳤던 선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권혁규 선수가 훈련 과정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그러면은 교체 출전 기회들은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일단 양현준 선수 7.4점이라는 높은 점수를 20분 동안 받았는데 거기에는 이제 좋은 기록들이 있어요. 말씀하신 어시스트도 있지만 2차례의 키패스로 기회 창출을 했고 또 4번의 패스를 밖에 연결하지 않았지만 모두 이제 성공하는 100%의 성공률, 그리고 경합도 열심히 했어요. 그러니까 그 볼터치 자체는 그렇게 많진 않았었거든요. 하지만 그런 적은 볼터치 속에서도 효율성이 너무 좋았죠. 왜냐면은 일단 파울 획득도 한 번 했었고 그리고 키패스 2번이 전부 다 빅찬스 메이킹이었거든요. 사실 하나는 도움으로 기록이 됐지만 또 하나도 도움이 됐었어야 하는 장면이 아니었을까. 83분이었는데 양현준 선수가 이제 오른쪽 중앙 지역에서 마에다의 배우 침투에 맞춰서 또 오프사이드 트랩을 깨는 정말 좋은 스루 패스를 줘서 마에다가 이제 골키퍼와 1대1 상황까지 됐는데 슈팅이
가운데로 쏠렸습니다. 뭐 근데 이거는 수비가 따라붙었던 부분도 있기 때문에 각도 자체가 없긴 했었죠. 네. 예, 하지만 넣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같은 아시아 선수끼리 조금 상부상조했으면은 그러면 양현순 선수도 도움 올려서 좋고 마에다도 골 넣어서 좋고 이럴 수 있었는데 좀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기본적으로 패스 자체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양현준 선수 말씀드린 대로 2경기 연속 교체 출전을 했는데요. 이번 경기가 20분으로 좀 더 소화를 했고 이제 개막전이었던 그리고 공식 데뷔전이었던 로스카운티전 같은 경우에는 11분을 짧게 뛰었는데 근데 그 11분 동안에도 좋은 그 인상적인 플레이를 보여줬어요. 아무래도 뭐 상대가 조금 더 약팀이었던 로스카운티다 보니까 더 짧은 시간을 뛰었음에도 볼터치도 더 많이 가져갔고 패스도 더 많이 기록을 하면서 92%의 패스 성공률을 자랑을 했던 거였죠. 그러면서 이제 주목했던 장면이 80분께에 오른쪽 측면에서 공을 잡았는데 조금 과감했어요. 사실은 한국 선수들이 유럽에 진출했을 때 처음에는 조금 눈치도 볼 수 있고 이타적인 플레이를 하기 마련인데 본인의 장기인 드리블 한 2-3명의 선수들 사이로 그냥 치고 들어가서 결국에는 뺏기긴 했지만 조금 날카로운 모습을 보였던 그런 장면이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이제 87분경에도 이제 양현준 선수가 이제 패스를 줬고 여기서 이제 하타테가 측면으로 패스를 내준 거를 마에다가 이제 측면으로 파고들어서 슬라이딩성으로 이제 땅볼 크로스 넘겨준 거를 포레스트가 슈팅으로 가져갔으나 골키퍼가 각도를 좁히고 나왔기 때문에 막혔었죠. 양현준 선수 좀 빠르게 그래도 잘 적응하고 있는 것 같고 첫 도움을 기록했기 때문에 자신감도 생겼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미 클린스만호에서 국가대표 데뷔전을 치렀던 그 미드필더죠. 홍현석 선수가 헨트에서 올 시즌 벌써 6번의 공식 경기를 치렀어요. 컨퍼런스 리그 예선전이 있기 때문인데 바로 지금 오늘 새벽에 시즌 3호 어시스트를 이 베스텔로와의 벨기에 주필러 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기록을 했습니다. 뭐 홍현석 선수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시즌에도 헨트에서 핵심 선수를 뛰었었죠. 그러면서 뭐 중앙 미드필더부터 공격형 미드필더 그리고 또 이제 측면 미드필더까지 다양한 역할들을 수행하면서 헨트에서는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선수 자리매김을 했었는데요. 일단 뭐 이번 그 베스텔로와의 벨기에 리그 3라운드 경기에서 정교한 코너킥으로 이제 그 일본 선수인 와타나베의 헤딩골을 어시스트 했습니다. 지금 날카로운 왼발킥으로 팀 내 전담 키커로 활약하고 있거든요. 게다가 이제 전반 17분 페널티킥으로 선제골을 내준 상태였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동점골을 끌어냈고 이걸 발판으로 이제 헨트가 3-1로 역전승을 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대로 이 홍현석 선수의 영향력이 굉장히 큽니다. 올 시즌 6경기를 치렀을 뿐인데 이미 이제 3개의 다른 포지션을 소화를 했고 벌써 3호 어시스트거든요. 그리고 6경기 전부 선발 출전을 했는데요. 먼저 그 리그 개막전이었던 콜트레이크전에서도 정교한 코너킥으로 쿠이페스의 그 헤딩골을 어시스트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예선전 포곤과의 경기에서는 오른쪽 사이드로 벌려 있다가 배우로 침투하는 이 기프트 오르반에게 정말 좋은 스루 패스를 줬는데 사실 오르반이 최근에 그 댄킬 패트릭 기자가 설명했던 토트넘도 관심을 갖고 있는 공격수다라는 얘기를 들을 정도로 이제 득점력이 좋아요. 오르반 같은 경우는 이미 지난 시즌에 좋은 활약을 펼치면서 많은 빅리그들의 팀들과 연결이 되고 있는 선수죠. 이미 이때도 토너먼트 4번째 골을 기록을 했을 정도였습니다. 5-0 대승에 마침표를 찍는 골을 또 홍현석 선수가 어시스트했던 바가 있고 벌써 3도움이니까 올 시즌도 아주 대단한 두 자릿수 공격 포인트는 거의 뭐 예약돼 있다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미트윌렌의 조규성 선수 굉장히 사실 저희도 기대를 하면서 이 바일레와의 덴마크 슈퍼리가 4라운드 경기를 지켜봤어요. 왜냐? 1, 2, 3라운드를 모두 득점을 했기 때문인데요. 근데 이번 경기는 다소 아쉬웠다라고 할 수 있겠죠. 사실 이 바일레와의 경기는 이 바일레가 승격팀이기도 하고 3라운드 내내 패배했던 팀이었기 때문에 조금 손쉽게 이기면서 골도 넣지 않을까 싶었고 실제로 이제 조규성 선수가 원톱으로 선발 출전해서 기회를 잡았었어요. 뭐 그 8분경에 이제 프랑클리노가 스루 패스를 상당히 잘 찔러줬고 이를 이제 조규성 선수가 받으려고 하는 과정에서 뒤에서 이제 쫓아오던 상대 수비수인 벨코프가 파울을 범했거든요. 그래서 조규성 선수의 발목을 걷어차게 된 건데요. 그러면서 이제 그 페널티킥을 획득을 했습니다. 원래는 이제 미트윌란의 페널티킥 전담 키커가 이삭센 선수인데 이삭센 선수가 이제 이적을 했죠? 라치오로 이적을 했고 사실 이삭센 선수도 이전에 2번의 페널티킥을 전부 다 실축을 했었거든요.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번이 미투일란의 이번 시즌 세 번째 페널티킥이었고 이거를 이제 조규성 선수가 차로 나왔는데 일단 예열 동작이 너무 길었어요. 네, 약간 그 전북 시절에도 그런 동작이 있었어요. 조금 이제 포그바가 예전에 많이 하던 건데 천천히 상대 골키퍼를 좀 애간장타게 만드는 천천히 네. 가다가 탁 찼는데 방향을 잃혔어요. 그러니까 골키퍼가 끝까지 버텨낸 거죠. 그렇죠. 예, 이런 경우는 결국은 골키퍼의 심리 싸움인 거거든요. 그래서 누가 먼저 인내심을 읽느냐의 싸움인 건데 골키퍼가 끝까지 인내하면서 그러면서 조규성 선수의 이제 슈팅 방향을 읽어내고 막아낸 거였습니다. 예, 이게 막힌 이후 이때까지 주도하던 미트윌란이 또 공세를 당하는 그런 상황까지 나왔는데 결과적으로는 이제 미트윌란이 2대1로 승리를 했어요. 특히 심시르 선수의 기가 막힌 오른발 가마차기 슈팅이 들어갔는데 선제골을 넣고 조금 유리해졌을 때 조규성 선수가 좀 일찍 54분에 교체 아웃이 됐고 본인이 조금 불만을 표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근데 사실 이 경기에서는 조규성 선수가 이전 경기들과는 다르게 별로 좋지 못했던 게 사실입니다. 일단 그 유효 슈팅 하나는 바로 이제 그 페널티킥이었던 거였고요. 그러니까 그 외에는 슈팅 자체도 시도해보지 못했고요. 드리블도 한 번 시도했는데 실패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볼터치도 13회면은 너무 적은 거긴 했었고 또 이제 그 패스도 4회 시도해가지고 3회 성공시키면서 75%를 기록을 했죠. 조금 고립되기도 했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페널티킥 실축 전까지는 굉장히 좋았거든요. 움직임이. 예. 근데 딱 그 페널티킥을 실축하고 나서 계속 머릿속에 맴돌았던 게 아닌가. 거기다가 조금 고립되는 장면들도 많았거든요. 이제는 상대팀들도 조규성을 집중 견제하기 시작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실제로 이제 약간 몸싸움이 격한 장면도 있었고 잡아 끌고 또 조규성 선수도 거기에 네. 반응하면서 좀 가격하기도 하고 그래서 옐로 카드를 예. 받았었죠. 사실 그 전에 조규성 선수가 먼저 발차기를 당하기도 했었어요. 네. 그러니까 워낙에 3경기 3골 넣은 공격수면 당연히 네. 견제 대상이고 또 본인도 이제 골 욕심이 좀 날 수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파울을 당한 횟수가 2회였고 본인이 이제 파울을 범한 것도 3회였던 거였죠. 예, 그러다 보니 이제 감정적으로도 좀 날카로워졌는데 이렇게 빼준 것은 질책성이라기보다는 또 미투일란이 주중에 유로파 컨퍼런스리그 예선 2차전 게다가 1차전을 졌기 때문에 중요한 오모니아와의 경기가 있거든요. 좀 예. 체력을 안 배해줬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거기다가 뭐 이번 경기는 좀 안 좋았었기 때문에 미리 빼는 게 도리어 더 낫다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야지 이제 조금 더 추스리고 다음 경기를 준비할 수 있는 거니까요. 예. 그리고 이제 독일 분데스리가에서 활약하고 있는 슈투트가르트의 정우영 선수 아직 분데스리가가 개막을 하지 않았고 이제 바이에른 뮌헨이 독일 슈퍼컵을 치를 때 DFB 포칼 1라운드 일정이 진행이 됐어요. 예, 근데 이제 이 1라운드 일정 이전에 이제 평가전 얘기들 조금 하자면요. 정우영 선수가 일단 물론 뭐 그 아시안 게임을 대비한 중국과의 평가전을 갔다 오는 그런 것들도 있었고 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조금 교체 출전을 하기도 했었고 또 이제 그 슈투트가르트가 3-4-3 포메이션과 4-2-3-1 포메이션을 번갈아 가면서 실험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4-2-3-1 포메이션에 정우영 선수가 처음 이제 가동을 했을 때 중앙 공격형 미드필더로 선발 출전을 했어요. 근데 그 경기에서 메넨글라드바흐랑 이제 평가전을 가졌었는데 정우영 선수가 확실히 프라이부르크에서의 조금 그런 부진도 있었고 그리고 또 이제 아시아 왔다 갔다 한 그런 것도 있고 해서 그런지 컨디션도 안 좋아 보였고 조금 자신감도 떨어져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부진했었고 팀 역시 1대5 대패를 당했었거든요. 그러고 나서는 이제 그 선발 출전 기회를 얻지 못했었는데요. 그런 가운데 이제 치러진 포칼 1라운드에서 정우영 선수가 이제 선발 출전하지는 못했지만은 그래도 가장 먼저 교체 출전했습니다. 63분경에 엔소 밀러를 대신해가지고 교체 투입이 됐었는데요. 예, 팀이 4대0으로 앞서면서 거의 승리가 확정적인 상태였는데 아쉽게도 정우영 선수가 들어간 이후 뭐 추가 득점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예, 그래도 뭐 정우영 선수 본인의 그런 특기라고 할 수 있는 정말 활발하게 뛰면서 그라운드 전역을 밟고 다녔다라고 할 수 있죠. 이게 그러니까 그 27분 뛴 선수의 히트맵인가 싶을 정도로 열심히 뛰는 거는 정말 많이 잘 해주고 있어요. 근데 이제 마침표를 조금 찍어줄 필요가 있는데 그래도 27분 동안 무려 볼 터치도 31회를 가져갔고요. 또 이제 패스 성공률은 96%로 정교함 그 자체였습니다. 예, 다만 말씀하신 대로 슈팅 한 차례는 좀 수비에게 바로 막혔고 또 한 차례의 슈팅은 그 골대를 넘기는 좀 이제 결정력이 좀 아쉬웠다 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저는 정우영 선수가 너무 조급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게 그러니까 프라이부르크에서의 이제 주전 경쟁에서 밀려나면서부터 발생한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은사 밑으로 갔잖아요. 은사 밑으로 갔으니까 조급해하지 말고 본인의 예전 기량들을 회복하는 게 좀 급선무가 아닐까. 그러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면은 충분히 중용할 걸로 보이기 때문에요. 예, 뭐 게다가 이정료를 투자한 선수기 때문에 네, 등번호도 10번이잖아요. 예. 예. 그리고 이제
마인츠의 에이스죠. 재계약을 체결한 이재성 선수는 DFB 포칼 1라운드 경기부터 선발 출전해서 80분을 소화했습니다. 예, 근데 그 하브리그 팀인 엘페스베르크를 상대로 마인츠가 좀 고전을 했어요. 예, 73분경에 아조르크의 페널티킥 골로 1대0 신승을 거뒀는데 이상하게 마인츠가 포칼 1라운드에서 자주 탈락을 해요. 그러면서 이제 포칼 1라운드 때 예방주사 한 방 맞고 분데스리가에서 좀 좋은 모습들 보여주는 경우들이 좀 있는데 이번에도 조금 그랬고 이재성 선수가 사실 그러니까 뭐 지난 시즌 에이스로서의 활약을 펼쳐 보인 거 뭐 그러니까 커리어 하이를 보이기도 했고 프리시즌에도 좋았는데 포칼 라운드에는 좀 안 좋았어요. 예,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최저 평점 네. 거의 그 많은 선수들이 7.8점대인데 혼자 6.0점이에요. 대체 왜 그런 무슨 일이 있었느냐? 물론 뭐 슈팅을 4회를 가져가면서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긴 했는데 유효 슈팅은 한 번이었고요. 그리고 드리블을 4회 시도를 했는데 한 번밖에 성공시키지 못했고 그리고 이게 평점이 대폭 깎이게 된 대표적인 이유 빅찬 스미스가 이유였습니다. 예, 사실 넣어줘야 되는 기회를 놓치기도 했고 또 경합을 8번 했는데 2번밖에 이기지 못한 부분들 좀 감점 요인이 있었고 게다가 상대팀이 하브리그 팀인데 네. 조금 아쉽다. 하지만은 그래도 뭐 이재성 선수는 팀 내에서 핵심 중에 핵심이거든요. 예, 몸이 덜 풀렸을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 그러니까 핵심 선수들 같은 경우는 컨디션을 개막전에 맞춰서 조금 늦게 끌어올리는 경향성이 있으니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예. 이건 그냥 약간 몸풀기 경기였다 보시면 될 것 예. 같고요. 또 아직 그 이번 주말 일정들이 좀 끝나지 않은 리그가 있어요. 바로 프리미어리그 개막 라운드의 마지막 경기가 8월 15일 광복절 화요일 새벽 4시에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와 울버햄튼의 경기입니다. 뭐 사실 황희찬 선수 로페테기 감독이 정말 잘 써줬는데 떠났어요. 그런 네. 가운데 이제 맨유와의 경기 준비하고 있는데 어떤 활약 펼칠지 좀 기대가 돼요. 저는 그래도 일단은 그 게리 오닐 감독 자체가 기본적으로 4-2-3-1 포메이션을 선호하는데 이 팀이 공격수들이 많이 나갔잖아요. 예. 뭐 디에고 코스타도 나가고 그리고 또 이제 아다마 트라오레도 나가고 예. 히메네스도 나갔어요. 예, 그렇죠. 사실 그게 이제 로페테기 감독이 사임하게 된 큰 단초를 제공했잖아요. 예. 나는 어제만 하더라도 히메네스가 남을 거라고 했는데 오늘은 떠날 거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면서 나는 프리미어리그에 걸맞는 그런 경쟁력 있는 팀을 이끌고 싶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예. 이런 상황 속에서 황희찬 선수가 좀 뭔가 보여준다면 좋을 것 같고 예. 또 강팀의 강한 모습 보여왔기 때문에 맹활약을 기대해 보겠고요. 또 이제 유로파 컨퍼런스 리그 경기 홍현석 선수의 헨트가 이제 포건과 2차전 경기 1차전 대승했기 때문에 이거는 넘어갈 것 같은데 이제 조규성 선수의 미트윌란이 오모니아와 1차전을 원정 가서 졌거든요. 네. 이 홈 경기에서 뒤집어서 본선까지 올라갈 수 있을지도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한준TV는 한국인 유럽파들의 모든 소식들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꼼꼼하게 정보 체크하고 있거든요. 앞으로도 한준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새로운 영상 놓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